얘! 네? 너는 하루 종일 굶었어? 왜 이렇게 빨리 주워 먹어? 천천히 좀 먹어라. 갈비만 주워 먹지도 말고 여기 밤도 좀 먹어보고. 밤이요? 저도 갈비 좋아하는데요, 어머님. 여자는 몸이 찬편이라 갈비가 안 좋아. 갈비 양념에 절인 밤이 제일 별미니까 이런 것들 좀 먹고 몸보심 좀 하도록 해라. 밤으로 몸보신을 할 수가 있나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면 제가 먹는 걸 아까워하는 것 같으세요. 무슨 소리야? 난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갈비 먹으려고 초대해 주셔놓고 밤이나 먹고 가려고 하니 기분이 확 상하네요. 그만 먹겠습니다. 뭘 또 기분 상하고 그래? 이거 김치 좀 먹어봐라. 연초에 담갔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게 익었다. 나중에 좀 챙겨줄 테니까 찌개 끓여 먹어라. 알겠지? 속이 안 좋아서 더 못 먹겠어요. 정리하고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 앞에서 먼저 숟가락 내려놓는 버릇 잘못된 거 아니니? 어머님이 준비해주신 밥 먹고 체해서 병원 들락거리는 꼴 보여주는 것보단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뭐라고? 아니 제가 왜 저래? 아들,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참나 삐졌네 삐졌어. 무슨 내가 속이 저렇게 꼬여있니? 아들, 갈비 많이 남았으니 밥까지 다 먹고 가. 별꼴이야 별꼴이다. 남의 자식 밥도 못 먹게 하네. 아휴. 곧이요. 뭐해 여보? 당신 끝까지 앉아서 밥 먹고 갈 거야? 난 그만 집에 가고 싶은데. 왜 그래? 이러는 거 너무 철없는 태도처럼 보여. 엄마 아빠가 뭐라고 생각하겠냐? 나도 어머님의 유치한 차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매번 식사할 때마다 치사하시니까 빈정상해서 안 되겠는데 어떡해? 뭘 또 매번이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6개월이야.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랑 밥 먹은 게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말해. 당신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지. 뭘 또 당한다고까지 표현을 하냐. 가만 보니까 어머님은 음식 나올 때쯤에 꼭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거나 자리를 비우더라? 당연히 처음엔 몰랐어. 첫 식사 자리가 감자탕 가게였던 거 기억하지? 그게 뭐? 감자탕 나오자마자 어머님이 나더러 화장실 같이 가달라고 발목이 요즘 안 좋아서 넘어질 것 같다고 하시길래 아무 생각 없이 같이 가드렸거든? 근데 화장실 나와서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근처 빈 테이블 앉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 그렇게 한 30분 40분 동안 의미 없는 얘기를 계속하셨어. 그 뒤에 다시 자리로 돌아가니까 시아버지랑 당신이 이미 다 먹은 상태인 거 있지? 그래서 내가 그때 너 먹으라고 살이 좀 더 추가하자고 했었잖아. 어머님이 입맛 없다고 한사코 말리셨던 건 왜 말 안 해? 그래서 난 국물이랑 대충 먹고 나왔어. 그래도 이땐 처음이라서 눈치 못 챘는데 2번 3번 식사 자리 갔다 보니까 같은 패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더라고. 언제? 난 몰랐는데? 지난번에 횟집 갔을 때도 그랬어. 어머님이 뜬금없이 나한테 줄 게 있다, 할 말 있다 하면서 잠깐 산책하자 오자고 날 데리고 나가시곤 또 의미 없는 앓는 소리만 주구 장창하다가 한참 후에 가게 들어갔잖아. 그럼 역시나 회는 거의 다 사라져 있어. 그때도 난 매운탕에다가 밥만 먹었었지. 그럼 네가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밥 먹고 얘기하자고. 당신은 정말 먹는 데만 정신 팔려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말 안 했겠어? 당연히 밥 먹고 소화시킬 겸 나중에 산책하면서 말하자고 해봤지. 근데도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나오시는 걸 어떡해. 그 와중에 시아버님도 나더러 어머님 따라갔다 오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어른들 앞에서 숟가락 탁 내려놓고 일어난 거야? 그건 좀 아니지. 더 이상 내 기분이랑 나쁜 감정 숨기고 싶지 않아 그랬어. 이번에도 봐봐.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 해놨다고 우리더러 시간 내서 오라고 하시더니 식탁 다 차려지자마자 어머님이 나한테 할 얘기 있다면서 안방으로 와보라고 했잖아. 내가 기분 상한 감정 안 드러냈으면 어머님은 날 보고 웃지도 않으셨을 거야. 그래서 그건 내가 말려줬잖아. 그래, 내가 당신한테 눈치 줬으니 당신이 말려준 거지. 그런데 어머님이 어떻게 나오셨어? 나 그날 시아버지랑 당신이랑 같은 타이밍에 식사한 거 처음인데도 평소보다 더 그 자리가 역겹고 어머님한테 실망했어. 오늘은 왜? 왜냐고? 어머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부엌에 가시더니 일회용 장갑 끼시고는 엄청 빠르게 갈비를 바르시더라? 그리고 바르시는 족족 당신이랑 시아버지 밥그릇에 넘치게 담으시더라고.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나한텐 한 점도 안 두셨잖아. 뭐야, 네가 애야? 그런 걸로 서운해서 삐지게?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유치한 어머님 태도 받아주기 싫었는데 빈정 상해서 안 되겠다고. 나도 오기가 생겨서 꿋꿋하게 갈비 집어먹었어. 근데 어머님이 정말 기가 막힌 행동 하시는 거 있지? 갑자기 그 양념 다 묻은 일회용 장갑 끼신 손으로 내 손을 탁 치시는 거 못 봤어? 보긴 봤는데 그건 오해가 있었던 걸 거야. 오해?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당신이 더 재수없어. 어머님이 그렇게 전투적으로 갈비 바르셔서 당신 밥그릇이랑 시아버지 밥그릇에 놔주시고 며느리인 나한텐 하나도 안 놔주는 걸 뻔히 봤으면서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그 순간 당신이 배우자가 아니라 원수처럼 밉더라.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다 큰 어른들 밖에 없는 식탁에서 내가 당신 밥 먹는 것까지 일일이 챙겨줘야 하는 거야? 어머님이 밥 먹다 말고 내 손 치는 거 보고도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님 말 따라 김치 맛있다느니 김치 잘 익었다느니 이런 말이나 짓거렸잖아. 내가 갈비 먹으러 왔지 김치 먹으러 왔어? 아, 뭘 또 그렇게 생각해. 오히려 내 눈엔 네가 예민한 것 같은데? 뭐라고? 우리 아빠나 나는 엄마랑 같은 식구니까 엄마가 그렇게 손으로 발라주는 게 익숙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 엄마가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안 해준 것 같은데 왜 그래? 엄마가 오히려 당신 생각하고 배려해준 거구만. 어느 누가 배려를 그런 식으로 해. 사람 밥 먹는데 갈비 좀 먹는다고 양념 묻은 장갑으로 내 손 탁 내려치기나 하고. 그것도 네가 급하게 먹는 것 같아 보여서 천천히 먹으라고 그랬던 거겠지.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그 말 한마디도 못 해줘? 쪼잔하게 그거에 꽁해져선 우리 엄마가 힘들게 차리신 밥상 분위기 다 망치고 도대체 뭐한 짓이야? 아, 그래. 당신 생각이 그렇구나.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순 있지. 당신은 그런 점을 그렇게 좋게 봐주는 사람인가 보네. 난 쪼잔하게도 그런 모습이 안 좋게 보이는데. 당연하지. 이 속이 종지 그릇 사이즈인 거야. 그래, 어머님이 당신 좋아하는 갈비 실컷 차려놨으니까 혼자 맛있게 잘 처먹고 와. 나 먼저 갈게. 야, 이대로 간다고? 그럼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당신 부모님한테 별로 좋게 보여지고 싶지 않은데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하시게 냅둬. 야야! 일주일 후. 뭐하니 김서방? 네? 집에서 고기 굽는 것도 안 배웠어? 어른들이 고기 굽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아, 네, 죄송합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건강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탄 부분 용납 못해. 고기 버리지 않게 잘 구워봐. 네, 장모님 장인어른 이쪽 고긴 빨리 구워줘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집 소가 아주 맛있더라고. 우리 딸 많이 먹어. 에헤이, 김서방, 소고기는 스피드가 생명인 거 몰라? 빨리 뒤집어야지. 다 타잖아. 아, 네. 그걸 왜 자네 접시로 가져가나? 네? 아, 전 아직 한 점도 제대로 못 먹어서요. 그게 제일 잘 구워졌는데 우리 딸한테 주는 게 좋겠다. 자넨 집에서 온갖 조미료 가득한 음식 먹는다며? 탄 것 좀 먹어도 몸 안 상할 테니 그것들은 자네가 처리해. 처리요? 뭐가 잘못됐나? 아니요. 우리 야채가 비었는데 야채 좀 가서 퍼오지 그래? 아, 네. 오는 길에 물 좀 가져오고. 네. 아, 그날 밤. 야, 고기가 입으로 넘어가든? 그럼 코로 넘어갔겠어? 입으로 먹었으니 입으로 넘어가지. 당신이 일부러 이런 거지? 장모님한테 시켜서 당신이 당한 거 나더러 똑같이 느껴보라고 이런 거 맞지? 잘 안 해. 그래서 뭘 좀 느꼈니? 아, 진짜 하다하다 별. 어디까지 유치해질 작정이야? 겨우 한 번 당했다고 이렇게까지 열을 내는 거야? 나처럼 4-5번은 더 당해봐야지. 아, 왜? 짜증나? 그럼 난 얼마나 짜증났겠니? 나는 식탐이 있는 편도 아닌데 어머님 때문에 없던 식탐까지 생길 지경이야.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얼굴에다 대고 속 시원하게 욕이라도 해버리고 싶었다고. 뭐라고? 내가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당신한테 말도 안 통할 테니 당신더러 직접 느껴보라고 엄마한테 얘기한 거야. 우리 엄마가 과했다고 생각해? 절대 아니야. 내가 당했던 것 그대로 엄만 재현했을 뿐이거든. 이제야 네 엄마가 나한테 무슨 신뢰를 했는지 알겠니? 야! 난 예민하고 못돼 처먹은 여자 아니야. 못돼 처먹은 건 먹을 걸로 치사하게 구는 당신이랑 당신 가족이지. 못돼 처먹었다니 말 진짜 함부로 할래? 남자들은 모르겠지. 이런 수모 겪어본 며느리만 알고 있는 웃지 못할 소소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걸. 그저 눈에만 안 보이면 자기 엄마가 천사인 줄 아는 둔탱이들 같으니라고. 야! 나 앞으로는 당신 집에 밥 먹으러 안 갈 거야. 내가 그 집에 밥 먹으러 같이 가주길 바라면 너도 우리 집에 와서 푸대접 받으면서 똑같이 밥 먹어. 너희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할 때마다 우리 엄마도 너한테 연락해서 밥 먹으라고 하게 될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아, 알았어. 엄마가 안 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제야 말이 달 통하네. 며칠 뒤. 여보세요? 뭐하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삼계탕 먹으러 가자꾸나. 우리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너한테 연락했다. 어머니, 저 안 먹을 테니까 저는 안 불러내셔도 됩니다. 제가 남편한테 말해놓을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안 오겠다니. 제가 가서 뭐 하겠어요. 가봤자 또 어머님한테 불려나가서 의미 없는 얘기만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느라 밥은 먹지도 못할 텐데. 뭐? 당황하실 거 없으세요. 저도 그전부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꼭 같이 가길 바라신다면 어머님이랑 실컷 얘기하고 나서 저 혼자 삼계탕 1인분 추가해서 먹어도 되나요? 그럼 갈게요. 아니, 세상에. 너 식탐이 언제부터 그렇게 많았니? 체구는 작아서 많이 못 먹게 생겼는데? 다 어머님 덕분이죠. 어머님이랑 같이 식사 자리 가지면 식탐 안 내고는 못 빼기겠던데요? 뭐야? 아, 먼저들 집에 가실 거면 가셔도 돼요.
저는 혼자 남아서 먹더라도 1인분은 꼭 먹고 갈 거라서요. 괜찮으시겠어요? 다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야지. 가족 외식인데 그게 말이 되니? 가끔 보면 시어머님들은 참 이상해요. 며느리를 아껴주면 본인 아들한테 알아서 더 잘하게 될 텐데 도대체 왜 그런 생각 못 하실까요? 얘가 뭐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들이니? 사실 저라서 이만큼이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커뮤니티에만 올려도 어머님 욕 엄청 먹으실걸요?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선 일부러 여자들은 자리 비켜주고 남자들끼리만 처먹는 게 당연하다는 건데 그런 집 아들내미는 이 문제로 이혼을 당해봐야 알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이게 누구 앞에서 망언을 하는 거야? 나 네 시어머니다. 말 가려서 못해? 그 아들내미는 어떤 집구석에서 태어난 건지, 지가 얼마나 미치고 비상식적인 집구석에서 자란 망나니인지 알아야 한다고 남자 둘이서 지들 입만 입인 줄 아는 게 참 웃기다고도 생각할 거예요. 어머, 기가 막혀서 정말. 예. 제가 이렇게까지 속마음을 털어버린 이상 어머님은 더더욱 제가 밥 먹는 꼴 더 못 봐주시겠죠? 그래서 안 가겠다고요. 자신 더 부르지 마시고 아기새 같은 남자 식구들한테 먹이나 꾸준히 주세요. 저는 더 이상 간섭 안 하려니까 끊습니다. 어머머머, 세상에 진짜 별거를 다 보네. 예, 끄는 거야? 오빠, 어?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오빠한테 정성 들여 써준 편지 아니야? 그게 왜 자기한테 있지? 어디서 났어? 화장실 쓰레기통에 있던데 왜 내 편지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있는 거야? 그것도 이렇게 다 구겨진 꼴로? 아, 그랬구나. 난 전혀 몰랐다. 아마 내가 네 편지에 엄청 감동받아서 화장실까지 들고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빠는 감동받은 편지를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봐봐. 편지가 너무 감동이라 화장실에 가지고 있었거든? 몇 번이나 읽고 마음속에 새기려고 볼일 보면서까지 읽었어. 그런데 하필 어느 날 바지 주머니에 각종 영수증들이 한가득 들어있는 날이 있었던 거야. 정리하기 귀찮은 마음에 영수증들은 하나하나 찢으면서 대충 휴지통에 버렸거든. 내 생각엔 그때 편지지까지 무의식적으로 같이 찢은 것 같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편지지랑 영수증을 헷갈려? 헷갈릴 수도 있지. 내가 편지 쓰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결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안 써준 것 같길래 정말 오랜만에 밤새서 오빠한테 길게 편지 쓴 거야. 그냥 일반 편지지에 간단한 게 쓴 느낌이 아니라 정말 예쁘게 꾸며서 정성 들여 쓴 거고 오빠랑 나와의 미래를 위한 이야기도 담겨 있었다고. 심지어 거기엔 우리 커플 사진도 붙어 있었어. 근데 그걸 영수증이랑 헷갈렸다고. 아, 그게 네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 정신 팔고 있으면 정말로 편지랑 영수증이 구분이 안 돼. 억지 좀 부리지 마. 어떻게 영수증이랑 그 길고 두꺼운 파란색 편지지랑 헷갈려서 찢을 수가 있어? 오빠 화장실 쓰레기통은 죄다 허연색 쓰레기뿐인데 어떻게 파란색 편지지랑 헷갈릴 수가 있냐고. 아, 왜 그래?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별일이 아니라고? 내가 선물이랑 편지를 몇 번 준 적 있지만 이것처럼 길고 정성스럽게 쓴 건 처음이었어. 오빠는 내가 오빠가 준 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통에 버려도 괜찮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아, 알겠어.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근데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믿어줘. 나 그만 집에 갈게. 오늘은 별로 놀고 싶은 기분이 안 든다. 아, 왜 그래? 놔줄래? 별것 아닌 걸로 싸움 거는 사람 만들지 말고. 에헤, 너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예민해진 것 같다. 맛있는 거 사줄까? 너 피맥 좋아하잖아. 오늘 저녁에 피맥 먹으러 갈래? 내가 이러는 게 이상하고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난 순간적으로 오빠랑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도 될까 고민했어. 그만큼 충격이 컸거든. 아, 무슨 소리야. 이게 뭐라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 장난치지 마. 장난? 내가 이런 걸로 투정 부리는 어린애인 줄 알아?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오빠 곤란할 정도로 정색한 적 있어? 아니, 내 말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그러니까 오빠한텐 내 진심이랑 정성이 아무것도 아니란 거잖아. 내 편지를 아무렇지 않게 찢어서 쓰레기통에 처박아둬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아, 답답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정말 영수증이랑 헷갈려서 몰랐던 거야. 나 진짜 억울해. 아무리 생각해도 서운한 것 같아. 우리 그냥 결혼 준비 잠깐 멈추자. 뭐? 아니, 결혼 준비를 멈추면 어쩌자는 거야?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못 맞출 게 뭐가 있어? 우리 상견례도 다 하고 창첩장도 다 돌렸어. 결혼식이 바로 다다음 주인데 준비를 멈추자고?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건 좀 아니지. 결혼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는 거야. 그런 명언도 있잖아.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는. 야, 넌 무슨 편지 하나 때문에 파혼이랑 이혼을 입에 올려? 그렇게 가벼운 애였어? 오빤 내 마음이 가벼워? 내가 받은 상처가 가벼워?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우리가 여기서 파혼해버리면 부모님이랑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니까 그러지. 창피해서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 편지 문제로 파혼하게 되었다고 할 거야?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취소하려면 그게 더 머리 아파. 지금 상황에서 오빠가 화를 낸다고?
오빠는 다른 사람 눈치는 보면서 내 감정은 전혀 신경이 안 쓰이나 보네? 오빠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오빠를 믿고 내 미래를 걸겠어?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우리 관계를 네가 쉽게 판단하니까 화가 났을 뿐이지. 설마 나랑 애초에 파혼하고 싶어서 편지를 핑계로 귀에 보내는 건 아니지? 내 진심을 개무시한 오빠한테 나 너무 상처받았다고 하소연 중인데 남편이 될 사람은 어떻게 결혼식 취소하기 힘들다는 말만 짓거릴 수가 있지? 제발 지희야.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 어떻게 해야 믿어줄래? 네가 하라는 거 전부 할 테니까 결혼식 취소만큼 말하지 마. 그게 위약금이 얼만데. 너 이러는 거 금방 풀려서 결국 다시 나랑 화해할 거잖아. 그러니까 결혼은 진행하는 걸로 하고 화풀이 하고 싶으면 지금 다 해. 오빠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 정말 별로인 사람이구나. 오빠의 밑바닥을 이렇게까지 직면하게 되니까 오히려 생각이 정리되네. 뭐? 이젠 진짜로 결혼하기 싫어졌어. 예식장 위약금은 오빠가 다 책임져. 오빠 때문에 우리 파혼하는 거니까. 야, 그런 게 어딨어. 진짜 파혼하겠다고? 오빠가 내 존재는 묵살하고 상황만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는 거 보니까 정 떨어지는 걸 어떡해? 어쩌면 이게 나한텐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진짜. 그깟 편지 하나 가지고 이러는 거 진짜 이해 안 되네. 이성적으로 좀 판단해. 매번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그래. 오빠 입장에선 편지 하나 때문에 이러는 내가 이해 안 되겠지. 내 선물에 큰 의미를 안 두는 오빠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해. 하지만 난 안 되는 거 어떡해? 내 머리는 오빠 입장을 이해해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도대체 왜? 너 설마 나한테 질린 거야? 방금 난 이게 단순히 편지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우리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내 진심을 우습게 보는 오빠 때문에 자칫 내 인생이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어. 난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나랑 결혼하는 게 왜 네 인생을 망치는 거야? 부부 사이엔 편지 주고받는 것보다 진심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업들이 많아. 그리고 너 친구들은 네 결혼식에 온다고 예쁜 옷도 샀다며. 친구들한테 안 미안해? 우리한테 미리 축의금 준 친척들한텐 어떻게 말씀드릴 건데?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네. 야, 이거 너 오버하는 거야. 지금 결혼식 다가오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더 예민해진 것 같은데 파혼하면 더 속상할걸? 원래는 파혼까지 서로 생각할 시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오빠가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보니까 그냥 지금 파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파혼에 대한 얘기 아니면 연락하지 마. 뭐? 정말 이럴 거야? 아니, 진짜 편지 하나 때문에 파혼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오빠가 실수로 영수증이랑 10,000원짜리 지폐를 찢었어. 돈을 영수증으로 착각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을까? 버렸다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 놓았을까? 아니, 그건... 당연히 답 나오지? 연락하지 말란 거 진심이니까 헤어지자. 며칠 후. 누구세요? 나 동훈이 친구. 오빠 친구라고요? 뵌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별로 너한테 인사 안 하고 싶어서 안 봤으니까 본 적이 없었겠지? 아,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오빠랑 정리한 마당에 찾아온 것도 이해는 안 되는데 혹시 오빠가 보내신 거예요? 너희 둘 파혼하지 말라고 찾아온 거야? 네?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요? 너 때문에 동훈이가 화나서 나까지 손절당했잖아. 무슨 말씀이신지. 그깟 편지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파혼을 하니? 그만 화해하고 다시 만나.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도가 넘는 간섭인 것 같은데요. 그 편지 동훈이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동훈이 그만 오해하고 다시 만나서 예정대로 결혼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사실 동훈이 좋아하거든? 동훈이가 자취방 정리할 때 도와주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동훈이 방에 네가 준 편지가 있더라고? 네, 그런데요? 그런데요라니? 내가 동훈이 좋아한다고 했잖아. 네가 준 편지가 보기 싫어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버렸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파혼하지 말고 예정대로 결혼하라고. 너희 둘이 무사히 결혼해야 동훈이가 날 만나줄 거 아니니? 나 때문에 파혼 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동훈이가 날 수신 차단까지 했네? 얼굴도 안 보여줘서 난 나대로 말라 죽어가는 중이라니까. 지금 두 사람 저 몰래 바람피고 있었다고 대놓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나? 어쨌든 다시 결혼해. 난 동훈이랑 결혼 말고 연애할 거라서 결혼은 너한테 양보할게. 제 편지가 그 꼴을 당한 게 그런 이유라면 더 최악이네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파혼하길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빠한테 다른 여자가 있나 싶은? 어머, 정말? 티 안 내고 잘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눈치챘대? 100번 양보해서 설령 오빠 말대로 제 편지가 정말 오빠 실수였다면 다시 주워서 테이프로 붙여 복원시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내 편지를 다른 여자가 찢었고 오빠 마음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탐정 나시셨네. 동훈이는 왜 너 같은 애랑 결혼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잠깐만 너랑 대화하는데도 이렇게 빡빡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진짜 파혼할 거야?
당연하죠. 대놓고 오빠의 내연녀가 저를 찾아와서 썸씽에 있는 관계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호구가 결혼하겠어요? 게다가 그쪽이 제 편지를 보란 듯이 직접 찢어버렸다면서요. 나더러 그 남자가 쓰레기인 줄 알면서 수거하란 소리예요? 이봐, 말 조심해. 동훈이가 나랑 놀다가도 그쪽 전화 오면 바로 나 버렸다고. 짜증은 나지만 내가 불임이라서 결혼은 너랑 하고 싶다길래 나름대로 동훈이가 너한텐 엄청 노력했어. 그런 순정남을 왜 버려? 너랑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 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 네,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인데 다른 여자한테 양보하지 마시고 혼자 잘 차지하고 노세요. 나랑은 결혼 안 해준다니까? 동훈이는 아기가 가고 싶다잖아. 그럼 입양하시던가요? 쌍으로 남의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마시고 끼리끼리 노시라고요. 너랑 결혼하는 거 아니면 동훈이가 나 안 만나준다고 했어. 지금 동훈이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나랑 동훈이 영영 못 보게 되면 이 앞길도 평탄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각오하란 소리라고. 그러니까 괜히 편지 하나 때문에 오버하지 말고 그냥 결혼해. 지금 보니 제 한마디에 그쪽 사랑도 끝낼 수 있겠네요. 오빠한테 오랜만에 전화해서 그쪽 때문에 파혼하는 거라고 말해줘야겠어요. 뭐라고? 안 돼. 지금도 이 지경인데 그럼 더 연락하기 힘들어질 거 아니야.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줄게요. 오빠가 그쪽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는 것도 꽤 통쾌할 것 같거든요. 뭐라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인연 끊기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두 사람 결혼 소식이 아니라면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제 말 무시하고 또 찾아와서 개소리하면 오빠한테 그쪽 얘기 다 불고 오빠가 그쪽을 극도로 혐오하게 만들어버릴 거니까. 아니,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지금 오빠한테 전화할까요? 그쪽이 강제로 결혼 강요한다고?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편이 하나도 없고 하소연할 것도 없어 전화했다면서 혀가 꼬부랑탱이가 되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프로포즈를 했는데 전 남친이 엄청 화를 내며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뭐냐, 나는 왜 안 되는 거냐 하면서 전 남친에게 따졌더니 글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보살님이 있는데 꼭 저랑 결혼해야만 운이 트이고 대성할 수 있다고 했다나 봐요. 그리고 이미 저랑 다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있고 부족도 썼다며 자기 보고 방해하지 말고 꺼지라고 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대차게 웃어주며 차단해버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언니. 네, 아가씨. 몸이 아직도 안 좋은가 봐요? 아직도라뇨? 당연히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죠. 네. 제 친구들은 임신하고 일주일, 2주일 만에 집안일이나 산책 같은 거 잘만 하던데 언니는 무슨 체질인지 회복이 남들보다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네, 출산 후 회복하기까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아가씨 친구분들은 운 좋게도 체질이 괜찮았나 봐요. 너무 부럽다. 언니가 제 말뜻을 눈치 못 채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연락했어요. 뭔데요? 언니 스스로 우리 가족한테 좀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너무하다고요? 왜요? 눈치가 많이 없으시네. 한두 번도 아니고 애 낳은 걸로 그렇게까지 유세 부리고 싶어요? 딸 낳았는데 이 정도면 혹시라도 아들 낳는 순간 우리가 언니를 완전 상전 모시듯 모셔야겠어요? 겁이 나서 둘째나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왕 말 텄으니까 더 솔직하게 말해줘봐요. 언니 지금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하고 나서까지 우리 집에 오빠만 보내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야 몸이 불편하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시댁을 어떻게 찾아가요? 누가 들으면 언니 시댁에서 언니를 굉장히 부려먹는 줄 알겠어요?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단지 제 몸이 안 좋은 게 눈으로도 보이니 몸이 안 좋아서 시댁에 못 가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보죠. 그건 모르는 일이죠. 언니가 어떤 뉘앙스로 주변에 떠드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언니가 사실 몸이 괜찮은데 우리 집에 얼굴 비추기 싫어서 계속 아픈 척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가씨 말은 제가 시댁에 일부러 오빠만 보낸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예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니 불러서 밥을 차리라고 했어요. 아니면 장을 봐오라고 시켜요? 우리 집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시댁 식구들을 기만해요? 기만하다뇨. 힘들어서 못 가는 게 어떻게 기만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 못 해주는 아가씨가 지금 저를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라는 거야? 누구한테 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걸로 따지면 언니보다 우리 오빠가 훨씬 더 힘들겠죠.
언니는 그냥 오빠 차 타고 와서 우리 집에 내내 앉아있다가 엄마가 차려준 밥만 먹고 갈 건데 그럴 거면 얼굴 빛으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빠만 딸랑보네요? 그럼 언니는 기다리는 우리 부모님은 뭐가 되는데요? 아가씨, 서운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일부러 안 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출산 후유증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데 원래는 오빠도 같이 시댁에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고구마랑 두릅 가져가라고 그러시니까 오빠가 그것만 얼른 받아오겠다고 혼자서 급하게 나간 거라고요. 이 언니 말 되게 웃기게 하네? 언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결국 언니가 그렇게 무례하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 엄마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 엄마가 자초해서 굳이 안 만들어도 될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아가씨, 우리 엄마가 챙겨준다고 집에 오라는 건 반찬이나 밥 먹으러 오는 김에 얼굴 좀 보자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그리 눈치가 없어요? 아무리 불편한 시부모님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며느리 노릇은 해야죠. 지금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니까요. 남편 도움 없이 집 밖에 나갈 수 없어요. 대체 여기서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출산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조심해서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눈치 없는 거 맞으시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그 말이 진심이었겠어요? 코로나? 변명이 너무 진부해서 웃음이 나오네요. 언니는 우리 식구가 같이 밥 먹는 건 코로나 걸릴 일이고 우리 집에서 음식 받아가는 건 안 걸린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가씨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 생각보다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현명하게 오해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해가 아니니까 할 말이 없는 거겠죠? 지금 변명거리 생각한다고 머리 굴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다 들려요. 아가씨, 제가 자연분만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렵게 자연분만이 가능해서 예쁜 공주님 낳았단 말이에요. 자연분만이 어려웠던 게 제가 속 골반이 좁아서 골반 틀어짐도 심했대요. 그래서 남들보다 통증을 더 느껴야 했고 후유증도 길게 갈 거라고 의사쌤이 그러셨어요. 지금까지도 바닥이나 의자에는 그냥 못 앉고 소파 끝에만 걸쳐서 앉아요. 의자에 앉으려면 무조건 방석 올려놓고 앉고요. 그래서 조리원 나온 뒤로도 시댁을 못 갔던 거예요. 아가씨는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언니 혼자 임신하고 출산해요? 그런 후유증이 언니만 있어요? 다른 여자들은 안 그러던데 왜 언니만 유독 유난이에요? 원래 엄살이 심한 편인가? 말 조심해주세요, 아가씨. 제가 몸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전 이미 다 설명했어요. 아가씨가 믿든 말든 그건 아가씨 몫이니 전 말 안 할래요. 어차피 제가 말해도 계속 오해하실 거잖아요. 내가 오해했다고 생각하면 증거를 대세요. 시댁 안 오려고 꼼수 부린 거 들킬까봐 말 지어내지 말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아가씨 오빠도 나한테 괜찮아질 때까지 웬만하면 거동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시댁에 볼 일이 있어도 자기가 가겠다고 나서주고. 우리 오빠한테 물어볼 거였으면 내가 지금 언니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우리 오빠 성격 불같은 거 잘 알 거 아니에요. 괜히 말 건넸다가 집안 뒤집어지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똑바로 했으면 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저 싫어하죠? 별 생각 없었는데 언니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 보고 싫어졌죠? 아무리 나보다 겨우 1살 많다고 해도 어른한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본적인 개념 없는 사람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싫으네요. 아가씨는 34시고 저는 35이니 서로 어디 가서 철없는 짓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로 사이가 나쁜 건 아니고 평소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가씨가 이렇게 무지성적인 행동을 자꾸 보이면 전 아가씨를 어른으로서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아가씨가 본능적으로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알지도 못한 문제로 어린애처럼 혼자 오해해서 시비 걸지 마세요. 뭐라고요? 시비? 그만 끊을게요. 전화 받는다고 앉아있는 것도 아직 꽤 힘든 시기라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봐요 언니! 그날 저녁. 언니 장난해요? 다짜고짜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니한테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사담한 걸 오빠한테 다 말했더만요. 그걸 말하면 어떡해요? 그게 왜요? 그게 왜요라니? 내가 그때 우리 오빠 귀에 들어가면 집안이 발칵 뒤집혀서 언니한테 직접 전화한 거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그걸 오빠한테 고자질하면 어떡하냐고요? 남편 성격이 뒤집어 엎을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알린 거예요. 눈치 못 챘나 보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아가씨가 꼬장 부리는 족족 무조건 우리 남편 귀에 들어갈 거라는 걸 경고하는 뜻이죠. 꼬장? 지금 꼬장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저한테 말 같지도 않은 잔소리 하실 거면 아가씨가 생각 없이 하는 모든 말들을 아가씨 오빠도 똑같이 알게 될 거란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나한테 짓거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머리를 거쳐서 내보내도록 하세요. 34살이니 1살 많은 올케 언니한테 그 정도 예는 갖춰줄 수 있죠? 언니 뭐 잘못 먹었어요? 이게 본성인 거예요, 설마? 완전 영악하시네. 그렇게 독해서 우리 오빠를 꽉 잡고 사는 거예요? 언니가 오빠한테 말해서 나 갈구라고 그랬죠. 나 오빠한테 머리털 다 뽑힐 뻔했다고요. 내가 내 남편한테 지 동생이 한 말도 얘기 못해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다고?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눈치껏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내가 언니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했다는 거 오빠가 알게 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얼마나 입조심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가씨만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집안은 조용할 거예요. 뭐요? 그러게 아가씨, 오빠한테 이러면 안 될 얘기를 왜 저한테 떠들었어요? 어머머, 이 언니 미쳤나봐. 출산 후유증으로 주둥이가 맛이 간 거예요? 생각하고 말해요. 나 언니 신호예요. 내가 여자가 겪는 고통 중 가장 크고 위대한 고통을 이겨내고 나니까 무서운 것도 없어지고 눈에 뵈는 것도 없어졌어요. 엄마가 되어가는 첫 번째 과정인가 봐요. 내 주변의 약한 것들을 용기 있게 물리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기분이에요. 이게 웃겨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놈의 출산으로 또 유세 부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엄청난 벼슬인 척 생색이야? 아가씨가 아무래도 애가 없는 돌싱이라서 그런가 저를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아가씨도 한번 결혼해서 출산해보면 이번 일에 대해서 나한테 미안해질 거예요. 그때까지 얌전히 있어주면 오빠한테 또 머리털 뽑힐 일 없을 거니까 잘 생각하고 성숙하게 행동해요. 이제 우리 오빠를 아주 협박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집에 끝까지 얼굴 안 비추겠다는 거죠. 오빠가 언니 때문에 우리 집을 뒤집어 놨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단 말도 안 하겠다는 거 맞죠? 죄송할 게 없는걸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아이랑 같이 꼭 와주길 바라는 것도 사실 예의는 아니죠. 몸도 안 좋은 며느리를 단지 얼굴 보려는 이유로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게 맞는 부분이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언니가 힘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언니한테 왜 예의를 차려요? 예의는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차려야지?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불편한 몸으로 더더욱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봤자 난 어머님 아버님께 예의를 못 갖출 것 같거든요. 제가 시댁 가도 앉아만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며느리란 사람이 시댁에 가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밥만 먹겠어요. 못해도 내 밥그릇은 치워야 하고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겨우 그게 어렵다고 징징거린 거예요? 당연히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치우는 거죠. 설마 언닌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어요? 저를 이해할 생각이 없으면 더 이상 저한테 말 시키지 마요. 여기서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면 저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께 직접 얘기할 거예요. 뭘 얘기한다는 건데요? 신우이 등살에 기가 빨려 앞으로 시가 출입 안 하겠다고요. 뭐라고요? 왜 갑자기 내 탓으로 돌리고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연락하기만 해요. 안 그래도 오빠 때문에 엄마 아빠까지 나더러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언니가 그런 말까지 해버리면 저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나 언니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 거예요. 그럼 아가씨한테 직접 말해야겠네요. 며느리 노릇은 내가 알아서 할 때 되면 할 거예요. 한 번만 더 저한테 예의 없네 건방지네 그런 잔소리하면 아가씨한테 내 아이 절대 안 보여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아니 내가 고모인데 조카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돼요? 나한테 함부로 행동한 사람이 내 아이한테 함부로 안 할 거란 보장이 어딨어요? 무슨 말이 그래요? 그럼 내가 조카한테 해코지라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가씨 성깔 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조카한테 고모 대접 받을 생각도 고모 역할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언니! 전 신우랑 올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우는 저한테 한 달을 건넌 시댁 식구일 뿐이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시가를 등지게 된다면 그 이유는 다 나를 병신 취급한 아가씨 탓이 될 거니까 부디 바보 같은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할 말 없죠? 앞으로 이런 문제로 연락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은 남편 통해서 시댁한테 전할 테니 그게 불만이면 제가 경고했던 모든 조건들 다시 새겨보고 감당할 수 있을 때 불평불명하세요. 그럼 이만? 짜증나!